우리나라는 또 이미 기준금리가 미국보다는 낮은 상황이고 또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작년부터 기준금리가 3.25% 정도로 동결이 됐는데 대출금리가 최근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는 3.8% 정도 평균금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대비해서 대출금리가 이미 굉장히 좀 낮은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없다라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 DSR에 따른 그 스트레스 DSR에 따른 가상금리는 하반기에 또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적어질 수는 있어서 사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거래가 늘어나려면 지금 이제 기본적인 수요에서 추가적인 수요들, 새로운 그 수요들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러기에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세제나 정비 사업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도 좀 더 늦춰진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수요마저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지 새롭게 창출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요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거래량은 더 적어질 수 있고 시장 자체도 이제 위축인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부동산 자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동부권, 서부권, 이른바 노도강이랑 금관구 쪽의 서남권이죠. 금관 쪽이 집값 하락폭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상 현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그렇게 보여지긴 하고요. 그러니까 상승 거래가 있고 하락 거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하락 거래들이 뭐 1월 달 정도에는 노도강에 좀 비중이 많았고 최근에는 이제 금강구 쪽으로도 좀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노도강 관련해서는 대부분 그쪽은 재정비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재건축 단지들 대상 중에서 저가 매물들이 많이 소진이 됐었고 금강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관련 단지들이 이제 세대수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은 그 구축들, 그러니까 11년에서 29년 정도 된 구축들 중에서 세대 규모가 거의 소규모인 것들, 뭐 30세대, 5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단지에 있는 저가 매물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거래되는 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격은 다르긴 한데 지금 시장 자체가 뭐 비싼 아파트, 뭐 입지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전세값은 또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집이 필요하고 이제 전세 살기 좀 싫은 분들이 저가 매물들 위주로 고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투자성을 생각하시면 많이 떨어진 재건축을 찾으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입지도 괜찮고 출퇴근하기 좋은 지역들 구축 중에서 저가 매물들을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오히려 많은 지역들이 가격들이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노도강에서 금강구 쪽으로 조금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계속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더 이상 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매물이 증가된 지역들 자세히 데이터를 보면은 서대문구, 뭐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입지에 상관없이 매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세제적인 그 완화가 추가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걷어들이기보다는 이제 내놓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매물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그냥 거래가 또 안 되니까 지금은 싸게 내놓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부 또 증여를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그 거래 전체 비중에서 증여 비중이 또 높아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시장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분양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미분양이 좀 우픈 얘기긴 한데 사실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양 자체가 또 어렵기 때문에 미분양이 과거 안 좋았을 때보다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예정된 공급 물량들도 그거 자체도 적긴 하지만 그게 모두 공급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 공급을 하려면 사업성이 나와줘야 되고 사업성이 나오려면 이미 공급가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또 받쳐줘야 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은 분양가로 분양받을 생각이 없는 시장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정된 그 분양을 시장에 내놓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일부 뭐 강남 상구나 용산처럼 비싸더라도 거래가 될 만한 지역들은 그래도 좀 분양이 돼야 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 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급 자체가 좀 더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와중에서도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의 그런 분양 시장의 온도 차이는 커질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미분양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실 우리가 전세 살다가 그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투자 시장으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그 처음에 매입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싸게 사야 되는데 전에는 무조건 내 집 마련은 청약이 좋다라고 한 이유가 뭐 그 대출 흐름 같은 것들도 잘 짜여져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대부분 지역이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구축보다도 분양가가 더 높은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둘 중에 어떤 거를 택하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분양가 상한제나 이제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지역들은 여전히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수요가 제한적이라서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청약 시장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구축에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하락 거래들을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상승 거래들은 뭐 20세대, 30세대짜리 그 예전에 나가지 않았던 데들이 상승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락 거래는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그런 좀 좋은 입지 아파트들이 최고가 대비 30%, 40% 빠진 금액으로 실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단지 위주로 조금 구축을 저가 매물 위주로 보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셋값이 요즘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식으로 매매 시장의 변수가 되곤 했었는데 네. 아직 그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여전히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거는 매매 가격을 지탱할 수 있는 요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셋값이 사실 근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금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면은 전셋값의 상승 속도는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내내 전셋값이 오를 수는 있어서 서울은 올라도 여전히 전세가율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갭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운 그 갭 금액이 형성되지만 갭 투자 많은 지역들 보면은 지금 뭐 화성이나 평택, 뭐 천안, 김해 이런 지방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중에 개발 호재에 있는 지역들은 지금 이제 투자 수요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그게 매매 가격을 올릴 정도의 수준은 아니긴 한데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만 얘기를 하자면은 또 강동구나 송파구 이런 위주로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실거주 의무 그게 좀 유예가 된 부분도 있어서 서울은 전셋값 때문에 올라갈 만큼의 그런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